실수할게요. 자, 객체는 우리가 이미 한번 만들어 보긴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3개. 자, 어떤 정보냐면 사람에 대한 정보고요. 번호, 그 다음에 몸무게, 키, 몸무게. 나이, 키, 나이, 키. 상관없습니다. 뭐 하든. 자, 어쨌든 제가 사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3가지 정보를 가지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몇 살이며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죠? 가장 간단한 방법. 그냥 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나이가 20살이고 키가 170, 몸무게가 6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몸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 3가지 정보를 다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뭐 한 번 더 쓰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좋죠? 이 3가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여러 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우리가 두 번째 방식으로 하면 변수에다 저장해서 쓰면 더 좋죠. 그래야 이 20이라는 게 이게 뭐 나이야 뭐야? 이렇게만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값을 분별하기도 편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재사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변수를 쓰는 게 좋죠. 네, 웨이트. 코드가 더 늘어난 느낌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좋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3개를 뭐라고 해야 될까? 함수에다가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함수에 옮겨볼게요. 함수에. 자, 함수에서 print plus 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이걸 해드리자면 이거 이름 짓는 법, 이름 짓는 규칙에 대해서 좀만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이게 이름 짓는 규칙이 몇 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카멜 표기법이라는 걸 씁니다. 카멜 표기법이랑 파스칼 표기법. 맞나? 파스칼 표기법이? 맞을 거예요. 파스칼 표기법. 이 2개를 많이 씁니다. 자, 뭐예요? 파스칼 표기법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 파스칼 표기법이랑 또 같이 쓰는 게 카멜 표기법. 자, 첫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파스칼 표기법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파스칼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카멜은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스텀 오더 레코드 이 세 개를 서로 다른 세 개의 단어를 이어서 만들 땐 단어가 달라질 때마다 대문자로 바꿔주시고 시작은 소문자로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 지을 때 파스칼 필기법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 메서드는 변수는 카멜 표기법 쓰시면 돼요. 이거는 꼭 이렇게 안 해도 실행도 다 되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바 일단 해외까지는 모르겠는데 해외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기 print, person, info 세 개의 단어죠. 그리고 카멜 표기법으로 올린 거예요. 파이썬이나 C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언더바를 쓰기도 하는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멜 표기법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사람 전부 3개를 출력을 해줄 겁니다. 단순히 출력만 해줄 거라서 리턴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보시면 돼 여기 age, height, weight가 없죠.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닫아줄게요.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지금 에러 나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보세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코드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고쳐보면서 해보시고 자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age, height, weight를 넘겨주면 함수가 알아서 출력을 해줄 거니까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냐면 사람의 정보가 둘일 때 그러니까 20살 170, 키 170에 60인 친구도 있지만 30살에 160에 58인 사람도 있겠죠. 자, 이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놓을게요. 당연히 변수명을 똑같이 하면은 에러가 나니까 제가 그냥 2를 붙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출력을 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30살, 160, 58. 그래서 두 사람의 정보를 함수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변수명이 좀 비슷해요.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실수하는 정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 키가 갑자기 160에서 17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프로그램상에서는. 현실을 반영을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이거 버그입니다. 이게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이런 실수 많이 하고 해도 찾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두 사람인데 몇 사람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섞여 들어가거나 좀 번거롭다라는 거를 느낌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의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같이 다녀요. 묶여야 돼요. 묶여요. 얘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묶여야 돼요. 얘네들이 섞이면은 둘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또 더 큰 바구니에다 넣는 거죠. 그게 뭐다? 그래서 우리 배열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열 하나 만들어 볼게요. 퍼슨 1. 바로 초기화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배열이 총 2개인데 첫 번째 배열에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정보만, 두 번째 배열에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저장을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린트 퍼슨 인포 이거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건데 이거 2라고 해볼게요. 2.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사람 정보 3개를 함수에다 넘기려면 3개를 하나씩 넘겼어야 되죠. 근데 배열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 3개가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만 넘깁니다. 배열에 저장을 하시면 배열 하나만 넘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퍼슨이라고 한번 받아볼게요. 자, 배열이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그 배열에는 3개의 값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꺼내는 방법은 이렇게 꺼내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 퍼슨은 뭐다? 이거잖아요. 이 안에는 이 3개가 들어있는 거고 함수에서 받아가지고 하나씩 앞에서 하나씩 꺼내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의 버전보다 밑에 버전이 좀 더 낫죠? 이거 인정하시나요?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럼 2도. 그래서 위의 방식이랑 비교하면 실수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죠. 코드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을 또는 객체를 사용을 하면 객체나 배열이나 사실상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개를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 개. 그렇죠?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 배열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의 정보를 표현하는데 꼭 숫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몸무게랑 키도 정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수, 소수점 붙는 것까지 보통 측정을 하잖아요. 저는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인트로 한 것 뿐이고, 그래서 사실 어떤 대상의 정보를 다룰 때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사람 정보를 표현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나이는 30살이고, 이 사람의 키는 위에 있으니까 에이지가 3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처럼 어떤 대상, 어떤 사물, 어떤 개념을 표현할 때 그 개념의 정보가 여러 개면 그 유형, 자료형도 여러 개일 거예요. 자, 요거는 배열로 묶을 수가 없죠. 홍길동이니까 홍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인트 꾸러미라고 만들어 놓고 인트가 아닌 것들을 넣었으니까 규칙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요거 해결하려고 나온 게 뭐다?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자, 여러분, 배열은 규칙적이에요. 이게 규칙적입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인트만 저장할 거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봤을 때도 이건 되게 단순한 구조예요. 자, 근데 제가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과 나이와 하이트, 그러니까 키를 선정했는데 하나는 스트링, 하나는 인트, 하나는 더블이잖아요. 이건 제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제가 정한 거지, 어떤 개발자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거 나이 말고 학번이랑 몸무게가 더 중요해서 몸무게,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나? 나이보다는 이 사람의 주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스트링 하나랑 인트 하나랑 더블 하나 썼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링 2개, 더블 하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컴퓨터가 미리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미리 정의를 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얘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정의해서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자바한테 알려줘야 돼요. 왜냐, 자바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건 표현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자바한테 야, 자바야 잘 봐, 이거 이게 사람이야 라고 미리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법을 하나 제공할 테니까 개발자들아, 사람은 니들이 생각하는 사람 다 다르지, 니들이 자바한테 알려주고 나서 써 라고 해서 나온 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람 1, 개발자 1이 생각한 사람, 개발자 2가 생각한 사람,
더블 하이트 탑. 자, 이게 차이 아시겠나요? 개발자 1은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은 이름과 키와 사는 곳이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 프로그램 만들 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개발자 2는 사람은 나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개발자의 전세계 개발자가 100만 명이면 100만 명 다 다르게 생각할 테니까 100만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서 이 규칙을 다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거 만들어서 니들이 직접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써라 라고 하는 게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에 저장할 수 없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거 뭐다? 사용자 전용 배열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어떻게 저장하실 거예요? 이걸 한 번에 어떻게 저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게요. 자, 일단 개발자 1이 생각한 사람이 사람 한 명의 정보를 저장하려면 스트링 2개랑 더블 하나가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저장할 때 여기다 꺼내주세요. 작성하는 위치는 우리가 최초로 작성한 클래스 있죠. 밖에다가 두셔야 돼요. 아예 밖에다가. 자, 그다음 저장해야 되는 그 자료형 3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름, 하나는 어드레스, 하나는 하이트.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이름이고요. 사람 주소. 이거는 사람 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바한테 int라고 하면 자바가 정수라고 알아듣잖아요. 더블이라고 하면은 실수라고 알아듣죠. 스트링 하면은 문자라고 알아듣잖아요. 자, 근데 이건 사람이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자바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자바야 이렇게 3개가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자료가 뭘 의미하는지 자료에 대한 이름을 지어줘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내가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 구조를 직접 만드는 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자바도 뭘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사람 그거 이름 있고 주소 있고 키 있는 그거잖아 라고 이제 자바도 알았어요. 됐죠? 자, 그 다음 개발자 2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건 일단 패스하고 일단 요거부터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